유럽 매체의 충격적인 평가에 전 세계 집중. 포탄 한 방에 300m 초토화, 러시아 경악, 한 20기갑. 창설 이래 최대 규모 훈련. K9 자주포 K2 전차 등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올해 2분기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K방산의 상승세를 이어갈 새로운 효자 상품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호주 수출에 성공한 전투보병장갑차 레드백과 미국 해외 비교 시험을 통과한 유도 로켓 비공을 주목하고 있다. 4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레드백에 대한 유럽과 중동 지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호주와 레드백 128대를 공급하는 3조 1649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으면서 첫 수출기를 열었다. 레드백의 호주 수출은 국내에서 전력화되지 않은 수출용 무기의 수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한국의 대형 방산 수출은 K9 자주포, K2 전차, T-50 계열 항공기 등 한국군이 이미 전력화의 성능과 운용 신뢰성을 인정받은 무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처음부터 호주 수출을 위해 기획된 레드백은 각국의 요구사항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호주 수출의 경우 호주 측의 방어력 증대 요청에 따라 능동 이상 배열 레이더를 이용해 적의 대전차 미사일 공격을 먼저 감지하고 무력화하는 아이언 피스트 능동 방어 체계. 강도는 높이고 무게는 줄인 고무 궤도 등 첨단 기술을 적용했다. 하반기 수출 기대국은 루마니아다. 업계에 따르면 루마니아의 보병 전투장갑차 사업 공고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루마니아는 이번 사업과 관련해 레드백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루마니아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K9 54문 등 1조 3,828억 원 규모의 무기 수입을 결정한 것도 동반 수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레드백은 K9과 동일한 동력 시스템을 적용해 유지보수 측면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는 평가다. 루마니아가 K방산의 우호적인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이란 점도 긍정적이다. 앞서 K9, K2 등의 폴란드 수출 이후 나토 등 유럽에서 국내 무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루마니아 수출이 실현된다면 레드백의 유럽 진출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LIG 넥스원의 2.75인치 유도 로켓 비공은 방산업계의 꿈의 무대로 여겨지는 미국 진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비공은 미국 해군이 진행한 환태평양 해상연합훈련 2024 림팩에서 해외 비교 시험을 통과했다. 국산 유도무기 중 FCT를 통과한 것은 비공이 처음이다. 비공은 앞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에 수출되며 기술력을 입증했다. LIG 넥스원은 FCT 통과를 계기로 미국과의 수출 계약 체결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수출 성사 시 동맹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각국 안보 환경에 맞는 플랫폼 개발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2. 북한 600mm 초대형 방사포 시험 사격. 북한이 600mm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하는 신형 차량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시험 사격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초대형 방사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남측을 사정권에 두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00mm 방사포차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 사격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통신은 제2경제위원회 산하 국방공업기업소에서는 군대의 작전 운용상 요구에 따라 성능을 향상시킨 세형의 600mm 방사포차를 개발 생산했다. 라며 포차의 주행 계통을 더욱 발전시키고 화력 복무 전 공정을 완전 자동화한 포차의 전투적 효과성을 검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시험을 진행했다고 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새로 개발한 포차가 기존이 비해볼 때 기동성이나 효용성 측면에서 우월하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방사포탄들은 동일성의 성 목표를 명중 타격했다고 통신은 주장했다. 통신은 이번 600mm 방사포 차량의 시험 사격이 진행된 시기는 밝히지 않지만 전날 실시된 것으로 추정된다. 전날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전 7시 10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3에서 4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미사일은 360여 km를 비행해 함경북도 앞바다의 무인도 알선 부근에 떨어진 것으로 합참은 파악했다. 군 당국은 미사일 기종이 600mm 초대형 방사포일 것으로 봤다. 김 위원장은 또 지난 11일 조선인민군 특수작전 무력훈련기지를 시찰했다고 통신은 이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훈련에서 땀을 많이 흘려야 전쟁에서 피를 적게 흘리는 법이라며 전쟁은 사전에 광고를 내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군대는 오늘 당장 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즉시 일거의 적들을 억제해버리고 무자비하게 쓸고 나가 완전히 평정해 치울 수 있게 만반으로 준비돼야 한다 라고 했다. 3. 미, 우크라 접경, 루마니아에 F-35, 32기 판매하기로.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루마니아의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F-35 판매를 승인했다고 AFP 통신이 13일 현지 시간 보도했다. 미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루마니아의 F-35, 32기 판매 승인 계획을 밝히면서 유럽의 정치 경제적 안정에 중요한 나토 동맹국의 안보 개선을 통해 미국의 외교 정책 및 국가 안보 목표 달성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 72억 달러, 약 9조 6천억 원에 이르는 이번 F-35 판매는 의회의 최종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같은 발표는 최근 우크라이나 F-16 조종사 훈련이 루마니아에서 시작된 가운데 나왔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러시아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의 요청에 따라 F-16 전투기를 제공하기로 한 가운데 루마니아는 이를 운용할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의 훈련장으로 부상했다. 유럽에서 우크라이나와 흑해로 향하는 길목에 있는 루마니아는 우크라 조종사 훈련을 담당하기로 하고 지난해 11월 남동부 페테슈티에 특별훈련장을 열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전날 루미니타 오도베스쿠 루마니아 외교장관을 만나 우크라에 대한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 제공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4. 중국군, 독일군함 대만 해협 통과 반발, 모든 도발에 단호히 대응. 중국 인민해방군은 독일 군함의 대만 해협 통과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모든 도발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민해방군 동부전군은 리씨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독일 측의 행동은 안보 위험을 증가시키고 잘못된 신호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리씨 대변인은 독일 함정들을 감시하고 경고를 보내기 위해 인민해방군 해상 및 공군 전력이 동원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리씨 대변인은 중국군은 모든 위협과 도발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국적 합동 군사훈련에 참가한 독일 호위함인 바덴-비르텐베르크와 보급함인 프랑크푸르트 안마인은 지난 13일 대만 해협을 통과했다. 앞서 독일 군함들은 지난 6일부터 한국, 일본 방문 일정을 소화한 뒤 함께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를 경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1년에는 독일 호위함 바이에른이 남중국해에 진입한 바 있다. 당시 독일 군함이 남중국해를 항행한 건 거의 20년 만이다. 중국은 남중국해 가운데 90%에 대해 주권을 주장하는 등 영토적 야심을 노골화하고 있다. 5. 국내 유일 화포 제작사 현대위아 공장을 가다 밀착 취재. 공장 천장을 뚫을 것처럼 세워져 있는 거대하고 긴 은색의 쇳덩어리가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했다. 잠시 멈추는가 싶었던 쇳덩어리가 갑자기 꽝 하는 굉음을 내며 제자리로 다시 올라왔다. 노란색 펜스가 설치된 구조물 속에 있던 이 쇳덩어리는 이 같은 움직임을 한동안 반복했다. K9 자주포 사격을 모사한 것으로 K9에 탑재될 155mm 화포를 시험하는 과정이었다. 성능 테스트 경남 창원시 소재 현대위아 공장에서 만들어진 K9 자주포 탑재 155mm 화포들이 공장 한쪽에 놓여 있다. 성능 테스트 경남 창원시 소재 현대위아 공장에서 만들어진 K9 자주포 탑재 155mm 화포들이 공장 한쪽에 놓여 있다.
지난달 29일 기자가 방문한 경남 창원시 소재 현대위아 공장 곳곳에선 한국군과 해외 고객이 주문한 화포를 제작 가공 시험하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현대위아는 전차와 자주포, 군함에 쓰이는 대구경 포를 만드는 국내 유일의 화포 제작 전문업체다. 높은 수준의 기술력과 엄격한 관리 체계를 토대로 제작되는 화포는 전차와 자주포 등이 제 위력을 발휘하는 데 꼭 필요한 장비다. 전차 자주포의 핵심인 공격력 뒷받침. 현대위아 창원 공장의 화포 생산 라인에 들어서니 도색이 이뤄지지 않은 채 은빛으로 빛나는 화포들과 짙은 녹색 계열 페인트로 칠해진 화포들이 한눈에 들어왔다. 은빛 화포는 결함 등의 여부를 점검하는 시험을 기다리고 있었다. 실제로 라인 한쪽에선 작업자들이 관련 장비를 동원해 화포를 점검하고 있었다. 화포 생산에서 매우 중시되는 것이 포신을 제작하는 과정이다. 현대위아 특수생산팀 최창렬 팀장은 모든 쇠는 길이가 길어질수록 휜다. 길이가 긴 포신이 휘지 않도록 하면서 최대한 오랜 기간 균일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작 공정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포신의 수명은 1500발 정도. 그만큼 포탄을 쏴도 포신 자체는 이상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상당히 오랜 기간 가공을 하고 관리도 엄격하게 이뤄진다고 한다. 포신의 재틀기와 포미 장치 등을 더하면 우리가 아는 포탄을 쏘는 화포의 모습에 한층 가까워진다. 조립과 시험 등의 절차도 화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과정이다. 실전에서 화포에 포탄을 넣고 쏘는 것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도록 도와주는 장치들을 추가하고 결함 유무와 성능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화포가 언제든 제 성능을 발휘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화포를 만들어도 곧바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시험을 거쳐야 한다. 공장에선 화포를 쏘는 과정을 실제와 가깝게 구현한 시설을 활용해서 점검한다. 가공 열처리 조립 시험을 복합적으로 진행하는 국내에 흔치 않은 공장인 셈이다. 이날 공장에선 K9 탑재 155mm 화포를 대상으로 시험을 하고 있었다. 화포가 포탄을 쏘려면 주퇴, 대포 발사 시 포신만 후퇴시켜 반동을 경감와 복자, 후퇴한 포신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장치, 기능이 정확히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란색 펜스가 설치된 시험 구조물엔 길이가 10m에 달하는 화포가 고각으로 설치됐다. 구조물에 있는 장치가 화포를 유압으로 잡아당겨 주퇴 상황을 모사했다. 화포에 가해진 힘을 풀자 복자가 이뤄지면서 화포가 굉음을 내며 제자리로 돌아갔다. 이 같은 과정이 20여 차례 반복됐다. 이 과정에서 복자가 이뤄지는 속도에 관계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포의 각도에 따라서 복자 속도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포탄을 제장전에서 쏘는 시간 및 발사 횟수와 직결되므로 해당 기능에 대한 점검은 철저하다. 시험이 무사히 끝나면 화포는 사격이 가능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분류된다. 박정우 특수생산팀 책임 매니저는 진행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작동을 멈추고 화포를 내려서 부품이나 설비 조립 등에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수정이 되면 다시 시험한다며 복자가 잘 이뤄지는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는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K9의 급속 자동장전에 대한 시험도 별도로 이뤄진다. 실제 사격을 위한 성능 검증도 중요하다. 시험 사격을 할 화포는 특수 차량에 실어 충남 태안군의 국가시험장으로 옮긴다. 여기서 바다를 향해 사격을 하고 창원 공장에 복귀해서 분해 검사 도색을 한다. 이후 정부 등의 스인을 거쳐 K2 전차나 K9 제작사에 인도한다. 사격을 전후로 일정을 관리하는 것은 현대위아 관계자들에게 상당한 난제다. 사격구역에 어선이 있거나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는 사격에 제약이 생긴다. 이동도 쉽지 않다. 현대위아 관계자는 K2, K9 화포 운송은 까다롭지 않아서 6시간이면 수송하지만 76mm 한 포는 폭이 넓어서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소 통과가 어렵다며 국도로 옮기는데 12시간이 걸려서 배차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